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맨날 제품 좋다고 영업을 하시는 한 시어머니에 관한 사연입니다. 지금 며느리 집에는 시어머니가 영업한 물건으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며느리의 의중을 물어보시고 제품을 들여놓으셨지만 나중에 며느리의 의중도 물어보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제품들을 떠넘긴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이유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영업 방식 때문입니다. 처음엔 열심히 사시는 시어머니를 응원했기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었습니다. 저희 부부집, 제 사업장, 친정을 시작해서 동생네, 올케 사업장, 더 나아가서는 올케네 부모님, 동생네들까지 저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영업을 해드렸습니다. 그 연세에 아직도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고, 결혼한 저희 부부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혼자 아등바등 일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안쓰럽고 고맙기도 했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업에는 재주조차 없었지만 안면 물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어머니 제품을 권해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참 말이 많으신 분이셨고 하나를 해드리면 또 하나를 하기를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제품들을 떠넘기시곤 했었습니다. 분명 1년 전만 해도 그때 해주신 제품이 최고의 제품이라 하셨는데 신제품이 나오면 구제품은 쓰레기 같은 효능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올케 어린이집에 물건들을 들여놓을 때도 참 여러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일 때문에 아직까지 올케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올케가 제게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해야겠다고 시어머니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더군요. 이왕 설치하는 거 아는 분에게 하면 서로 좋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런 올케의 마음이 이쁘기도 했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까마득하게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올케에게 주었고 그날 이후 올케는 저희 시어머니 전화를 계속해서 받아야만 했더군요. 오랫동안 올케는 그 사실을 제게 말하지 않았었고요. 제가 본인에게 미안해할까봐 그랬다 하더군요. 그런데 더 이상 시어머니의 영업 방식에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결국 올케는 제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를 좀 말려달라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너무 죄송한데요.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하셔서 너무 많은 물건들을 들여놓으라고 하셔서요. 말씀 안 드리려 했었는데 정도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놓고 전화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못 드리고 저희 지난번 공기청정기 딱 한 대만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도 영업을 잘 하시니까 그리고 아는 분이니까 한 대를 더 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공기청정기를 다 바꾸기를 원하시네요. 업체가 다른 거라 아직 기한도 다 안 됐는데 위약금 내줄 테니 다 바꾸자고 매일 전화를 하세요. 제가 입장이 너무 곤란해서 어쩔 수 없이 언니한테 전화 드려요. 그리고 지금 그 업체의 다른 공기청정기는 제 지인한테 한 거라 기한 다 되기 전에 다른 업체로 바꾸는 것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어머니가 열정적으로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제가 좀 힘이 드네요.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하시고 한 번 전화 받으면 도무지 끊을 생각을 안 하시네요. 너무 죄송한데 언니가 이야기 좀 잘 해주세요. 지금 어머니가 영업 방해를 하시는 정도세요. 옳게 이야기를 듣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창피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삶이 팍팍해도 아무리 영업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제 면도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남편 면도 있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올케에게도 다른 어린이집을 소개시켜 달라는 짐까지 지어주셨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들지 뻔히 알았기에 도저히 남편과는 상의를 할 수가 없더군요. 참 만일 친정 엄마라고 한다면 화라도 낼 텐데 시어머니라 그런지 화를 낼 수도 없고 눈치를 살피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최대한 시어머니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섭섭하다 하셨습니다. 어이없게도 말이죠. 내가 니들한테 10원 한 장을 달라고 하니? 요즘 내 친구들은 다 자식들 용돈 받아가면서 생활하지.
나처럼 이렇게 일하면서 사는 친구들 거의 없어. 그 점에 대해서 니들이 나한테 미안해하고 염치 없어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막무가내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제품이 훨씬 좋은 거니까. 애들한테도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내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거겠니? 만일 네 올케 어린이집에 애들 호흡기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하니? 그 제품이 정말 허울만 좋고 공기순환이 되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네 올케가 뭐라고 하디? 내가 불편하대? 참나, 좋은 걸 추천을 해줘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라요. 네 올케 가만 보니까 좀 주책 맞은 거 아니니? 어디 애들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아껴? 더러워서 나도 이제 네 올케한테 전화 안 하련다. 그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기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이제 관심 끌게. 나는 네 올케니까 더 신경을 쓴 건데. 네 올케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는 최고로 해줘도 모자란 것이 요즘 세상이라고. 어디 엄마들한테 컴플레인 한번 걸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차라리 일을 관두시고 저희에게 의지하시며 사시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시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부심이 너무 심하셨어요. 이후 올케 어린이집에 청정기를 바꾸라고 매일같이 전화를 하진 않으셨지만 새 제품이 나오면 어김없이 올케에게 또 영업을 하셨더군요. 올케는 할 수 없이 제 얼굴과 남편 얼굴을 봐서 시어머니 제품을 본인 친정에도 넣어드리고 본인 동생들에게도 강제적으로 하라고 강요를 했다 하더군요. 미안해서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본래 하시던 회사가 아닌 경쟁 업체의 회사로 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시자마자 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영업을 하셨을 적에는 이런 제품이 없다고, 어떤 제품과 견주어도 이게 최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경쟁 업체로 이직을 하신 뒤 말이 싹 바뀌어 버렸거든요. 지금 저희 집에는 시어머니가 넣어주신, 물론 대금은 제가 치르고 있지만 물건들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청정기는 20평대 아파트인데 방방마다 다 있고 거실에도 있고 하물며 주방에까지 넣기를 원하셔서 총 5대가 있지요. 그런데 이직을 하신 뒤 갑자기 그러시더군요. 물건들 효능이 별로 좋질 않아서 싹 바꿔야 할 것 같다고요. 기한이 끝나가는 것들, 아예 끝나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들, 아직 기한이 한참 남은 것들, 옹기종기 다 모여 있는데 싸그리 모두 다 교체를 해야 한다 말씀하신 거였죠. 그래서 기한에 다다른 것들은 위약금을 물지 않으니 새로운 제품들을 교체를 해도 무방하나 아직 기한이 끝나지 않은 것들은 좀 무리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매일같이 전화를 하셔서는 그동안 이직 전 회사에서 넣은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저희 친정, 제 사업장, 동생네, 올케 사업장, 올케는 친정 부모님, 동생들의 제품 기한을 살피시더니 또 그곳의 경쟁 업체의 제품을 홍보하시고 영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미팅 건으로 바쁠 때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시어머니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셨고 문자로 제품 사진을 보내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통화가 되면 빠르고 큰 목소리로 너무 좋은 물건들이라고, 최고의 제품들이라고, 이걸로 꼭 바꿔야만 한다고 저를 설득하셨죠. 시어머니 말만 들으면 만일 그 제품을 쓰지 않으면 당장 병에 걸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좀 적당히 좀 하시지. 제발 포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직을 하셨으니 실적이 필요하셨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저는 저희 집의 모든 제품을 시어머니가 옮기신 곳으로 몽땅 다 바꾸어 드렸습니다. 위약금을 다 물면서 말이죠. 시어머니가 위약금을 물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시어머니 말처럼 10원 한 장 도와주지 않는 파렴치한 자식들이었는데 말이죠. 이번 물건 너무 좋아. 지난번 회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물건이 너무 좋더라. 이런 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숨 쉬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 요즘은 다 신경 써야 하는 법이야. 우리 아들 이번 걸로 바꾸고 나서 몸 가렵지 않다고 하지 않니? 엄청 매끌매끌하고 그게 그 뭐냐. 암튼 엄청 좋은 공법으로 만든 거라서 몸 피부병도 싹 다 낫고 피부가 건조해지지도 않고 게다가 피부 노폐물도 싹 다 씻어준다고 하더라. 요즘 미세먼지 장난 아니지 않니? 위약금을 물어서 아까울 수도 있지만 그 돈 한번 내고 똑같은 돈으로 훨씬 성능 좋은 거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득이라고 봐야지. 나가지 않아도 되는 위약금을 물어내니 아깝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시어머니의 돗대기 시장 같은 영업 방식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 차라리 그깟 위약금 내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왜 자꾸 물건을 바꾸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자세히 이야기하기보다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더 이득이라고 말이죠. 만일 시어머니의 제 주위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억지스러운 영업 방식으로 인해 결국 질려서 일이 한다 하면 남편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제가 그리 이야기하면 남편하고 시어머니 싸우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 후에 시어머니는 또 다시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아쉬운 소리와 더불어 이후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행동을 보고 그동안 내가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던 부분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얄팍한 생각에는 시어머니가 본인의 실적을 위해 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찬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도 항상 정수로 먹고 찬물 혹은 얼음 같은 경우는 살면서 손에 꼽을 정도로 먹었던 횟수가 엄청 적은 편입니다. 하다못해 아이스크림도 별로 좋아하질 않지요. 그리고 찬물보다는 정수 혹은 미지근한 물이 건강에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더더욱 찬 것을 피하게 되었고요. 이 습관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처럼 완전히 찬물이나 얼음을 피하는 건 아니었지만 되도록 속도 생각하고 치아도 생각하게끔 미지근하거나 정수를 먹곤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아이스커피를 마시고 있던 거였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30분 정도 잔소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무슨 속도 안 좋게 찬 거를 마시냐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한번 말을 시작하게 되면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반복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스커피에서 시작해서 결국엔 무시무시한 병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그런 분이셨죠. 남편은 듣다 귀찮은 투로 앞으로 안 먹을 테니 그만 이야기를 하시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를 하신 뒤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만 웃음이 나와 버렸네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지금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냐고 말이죠. 지난번 니네 들여놓은 정수기 이번에 특가로 나와서 내 이름으로 하나를 뺄 수가 있을 것 같아. 지금 정수기 물 마실 때 좀 쫄쫄 나오지. 그런데 이번 정수기는 물도 시원하게 나오고 게다가 얼음 정수기야. 지난번 보니까 우리 아들이 얼음을 잘 먹더만. 아무래도 니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로 바꿔주려고. 가격도 원래 넣었던 정수기보다 별로 안 비싸. 얼음 얼리는 수거하는 것보다는 얼음 나오는 정수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겠어? 참 운 좋게도 이번에 실적이 딱 하나 모자랐었거든. 니네 이거 넣어주면 딱 채우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암튼 다음 주 내로 철거하고 얼음 정수기로 바꿀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우리 아들이 좋아하겠네. 그 좋아하는 얼음 실컷 먹으라고 해. 아마 얼음으로 샤워해도 될 만큼 넉넉하게 나올 거야. 바로 얼마 전에 남편이 아이스커피를 먹는다고 30분 넘게 잔소리를 하셨던 분이 갑자기 저희에게 얼음 정수기를 놓으라고 하십니다. 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말이죠. 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법인 사업자인 제 회사 명의로도 이것저것 다 들여놓으시다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 개인 카드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등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셨을 때도 연세 드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회사 정수기에 쇠맛이 나서 몇 번 수리를 하고 그러다가 정수기가 돌아가지 않고 점검만 하는 통에 일주일 동안 물을 사다 먹었어야 했을 때도 한 번 컴플레인 걸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다른 업체로 바꾸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영업하셔서 시어머니 이름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냥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10원 한 장 지원 안 하는 자식이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저희를 비롯 제 주위 모두에게 영업을 하시면서 지원받아 살아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만일 저희 건강을 생각해서 그동안 제품을 넣어주셨다면 분명히 이번 얼음 정수기는 저희에게 추천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다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니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엔 시어머니는 본인의 실적만 중요했던 거였죠. 정말 그때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막 나더라고요. 야금야금 한 건 보면 비싼 건 아니었지만 한 제품당 2, 3만 원, 더 비싼 건 4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한 개에 두 개 쌓이다 보면 한 달에 3, 40 그냥 나가게 됩니다. 누가 렌탈 비용으로 한 달에 저 정도 돈을 낼까요? 꼴랑 20평대 아파트에 사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끔 시어머니는 저의 의중을 묻지도 않은 채 물건들을 집어넣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곤 설치할 때 저보고 사인만 하라고 하셨죠.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영업당한 물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사시려고 하는 것이고 자식들에게 부담되지 않으려 하시는 그 마음이 갸륵해서 그동안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물건들이 많이 쌓이냐고 도대체 렌탈비가 얼마나 나가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시어머니를 옹호해 드렸고 모두 다 시어머니 때문에 좋은 것을 싸게 쓸 수 있는 것이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음 정수기를 제게 권하시다니요. 그거 한 건만 더하면 실적을 채우신다니요. 만일 다음 달 되었을 때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나오실지. 더 이상 소개를 시켜드릴 지인들도 없는데 이미 제 식구들도 시어머니 회사 제품 한두 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얼음 정수기를 놓으라는 시어머니 말에 거절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이 또 청산유수입니다. 뭔가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공법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단 얼음뿐 아니라 일전에 회사에서 쓰던 정수기에서 쇠맛이 났던 것이 부품 때문에 그러는 거였는데 이번 정수기는 엄청 과학적이고 신개발 소재의 부품을 써서 절대로 쇠맛도 안 나고 게다가 더 깔끔하다나요?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고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 뭐 그리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건지 정말 시어머니 영업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처음으로 말이죠. 그럼 어머니 그동안 저희 집에 들여놓은 물건들은 다 허접한 쓰레기들이에요? 왜 항상 기한대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는 위약금을 내며 다른 제품으로 바꿔야만 하는 건가요? 만약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 제품들이 하자가 많다면 그 회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보인 건가요? 어머니, 좀 적당히 해주세요. 지금 저희 집안 자체가 완전히 돛대기 시장이에요. 누가 보면 공기청정기 미친 사람인 줄 알겠어요. 게다가 제습기는 된다고 해서 그건 아예 렌탈이 아니고 사드렸는데 그때 어머니 뭐라 하셨어요? 제습기능 및 공기청정기는 두 개 다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아주 스마트한 기계라고 찬양을 하시다가 결국 다른 공기청정기 이야기 꺼내시면서 그 스마트한 기계를 완전 하자 있는 제품으로 전락시키셨잖아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영업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렌탈 비용만 한 달에 40만 원이 넘어요. 이게 가정집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할인율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던데요. 게다가 그 이한테 들었는데 저 허리 안 좋다고 이번엔 침대 이야기 하셨다면서요. 어머니 저희 침대 산지 아직 4년밖에 안 됐어요. 도대체 어머니 회사에서 만드는 침대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결혼하면서 좋은 침대로 사온 거지 싸구려 제품으로 사온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저희한테 추천해준다고 하더니 침대도 그렇고 그리고 얼음 정수기도 그렇고 저는 찬물도 안 먹고 얼음도 안 먹어요. 그리고 일전에 그 사람이 아이스커피 먹는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으면서 얼음이나 찬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엔 저희한테 쓸모도 없는 얼음 정수기를 권하시는 거예요? 얼음으로 목욕까지도 할 수 있다고요? 어머니, 누구 얼어 죽일 일 있으세요? 왜 쓸모도 없는 얼음 정수기 넣어서 게다가 먹지도 않는데 그걸로 누가 목욕을 해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그런 뜻인 줄은 아는데 얼음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먹을 사람도 없고 어머니도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필요도 없는 걸 추천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제가 만만하니까 실적 채우느라 이것저것 영업하시는 거죠. 저희한테 손 안 벌리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하신 거죠. 저희가 호구도 아니고 지금 어머니 완전 저희 호갱 취급하시는 거잖아요.
물건들을 정리해서 싹 다 해지를 하고 싶었지만 위약금이란 걸 다시 물 순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시어머니가 다시 이직 전 회사로 돌아가셨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그놈의 회사는 이직이 그리도 쉬운지. 그쪽이 복지라던가 모든 면에서 훌륭했다고 말이죠. 현재 기한이 다 끝나가는 물건들도 있고 이미 끝난 물건들도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통해 제품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고 너무 많은 것들은 계약 해지를 하고 있고요. 해지하지 말고 그냥 유지를 하라 하셨는데 그 말 듣는데도 너무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시어머니 회사에서 몇 년 전 유명했던 LED 마스크가 신제품으로 나왔다고 또 제게 그 영업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유명 대기업 것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제게 주름이 많다고 꼭 이건 여자들의 필수품이라고 저를 또다시 꼬시는데 저는 여기저기 서치해본 뒤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꼬랑지를 확 내리시더군요. 어머니, 그 대기업 제품하고 어머니 회사 제품하고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LED가 많이 들어간 건 좋은데 그리고 비파장이 더 좋은 건 알겠는데 어머니 회사 건 안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대요. 안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거잖아요?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건데 좀 위험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도 무작정 팔려고 영업하지 마시고 좀 알아보시고 하세요. 괜히 잘못 팔았다가 날벼락 맞는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요. 열심히 사시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시라고 하는 거 너무 감사드리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행동은 모순되게도 저희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다 하셨지만 항상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시는 그런 입장이셨습니다. 실적으로 꼭 1등을 하겠다는 무리한 욕심으로 말이죠. 그냥 적당히 남들에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만 영업하셨다면 그래서 저희에게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만 않았어도 충분히 아직까지 도와드렸을 텐데 결국엔 도가 지나쳐서 모든 걸 망쳐버린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